안녕하세요. 찰브라입니다. 지금 업비트 창을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진짜 뭐 주도적인 어떤 그런 코인들은 큰 상승이 없고, 리퍼리움이라든가 뭐 던 프로토콜 이런 것만 많이 올라가서 아마 좌불안석이신 분들, 설왕설래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고,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진짜 황금과 지금 하루살이 투자는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투자는 사실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 투자로 이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공고한 그 가치관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놔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라는 그 상승장 직전에 그것도. 그래서 하루살이 투자 쪽으로 바꿔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럴까, 지금. 예? 왜 이럴까? 왜 그런 코인들이, 왜 하루살이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왜 강력하게 반짝반짝 거리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예.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상자산 도입 지수 1위국에 인도가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밴 한다고 얘기했는데 인도라는 국가가 1위에 올라갔어요. 제가 관련돼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달러를 베이스로 하는,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여태까지 이끌었던 G7이 계속 전 세계에서 호령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브릭스가 군사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원의 교류에 있어서 더 브릭스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여기서 사실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아마 브릭스는 끝났다라고 아마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단편적인 뉴스를 보고 그냥 단편적인 해설을 그냥 하셔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근본 중심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어쨌건 사실은 인지해야 된다는 거고.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먼츠라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뭐 블랙록이나 이런 자산 운용사에 대하면 뭐 그죠, 급이 좀 낮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떤 데냐면, 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에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먼츠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스팟 BTC ETF를 신청을 해요. 아니, 보수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자회사가, 아니 그러니까 그 자산 운용사가 이 가상자산의 왕인 비트코인의 ETF를 신청을 했다.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자, 과연 이게 얘기해 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블랙락에서 이제 첫 번째 ETF가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GBTC가 첫 번째 ETF가 될 거고, 나머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ETF가 승인될 거다,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이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 출시가 됐던 게 2013년 9월 26일 날 이게 출시가 됐어요. 이게 말 그대로 베리 실버트의 DCG 그룹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의 점진적인 진출이었죠. 그런 탄생이었죠. 어쨌건 전 세계 최초로 2013년 말기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직 FTX 2.0에 관해서 그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날짜가 거의 근방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FTX 재가동 일정 나왔다. 입찰 마감이 9월 24일. 그리고 수정된 게 10월 16일이다. 그래서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10월 16일까지 수정 입찰이 이루어지고 연말까지 수정 계획이 제출될 전망이다. 이 FTX 2.0 플랜은 ftx.com과 ftx US의 재가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ftx.com은 기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했던 FTX 인터내셔널이고 FTX US는 미국인들이 사용했던 분리됐던 거죠. 그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합해서 FTX 2.0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대 6개의 기관이 FTX 재가동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냈다. 여기에 과연 어떤 회사들이 냈을까? 기존에 나왔던 얘기는 하나는 리플사였고 하나는 블랙록입니다. 어쩌면 리플사와 블랙록이 동시에 참여해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전면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날짜로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마 여기에 자산이 물려서 여기 묶여서 지금도 찾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이 구현되려면 아마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클레임 사이트도 아마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도는 금지령이 배제됨에 따라 어쨌건 가상자산 도입 지수 1위로 발표가 됐어요. 배제됨에 따라 5가지 암호화폐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야. 인도 무슨 망해가는 나라 무슨 뭐 여기가 기술이 있어. 브릭스? 끝났어. 말도 안 돼. 무슨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2023년, 2024년, 2025년, 2030년까지 쭉 흘러가면서 이 나라 브릭스 위주로 아마 GDP, GNP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아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규제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요. 개인 신원인증, KYC, 설정이 자금 세탁 방지법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이거 사실 다 알고 보면 트래블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에 걸쳐 통일된 조세 정책, 자, 보유금 증거, 감사, 규제기관에 실시간으로 준비금 증명해야 되고 RBI, 인도 중앙은행의 지침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은행과 유사한 동일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 거고 아마 더 확실한 거는 지금서부터 2개월 내지 길어야 3개월 한 2개월 안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 또 드리는 거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원하는 조디아 커스터디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용 가능. 요즘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하고 홍콩 얘기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계속 어필되고 부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과연 왜 이럴까? 응? 많은 사람들은 북미가 적극적으로 해서 북미가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동아시아가 맞습니다. 동아시아 주도로 OKX나 후옵이나 바이낸스 주도로 상승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US를 앞에다 두고 계속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과연 왜 벌어지고 있을까?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자, 그리고 크립토 커스터디 여기 위드한 뭐 컴프로라이즈하고 여기 써 있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여기 SBI가 같이 여기 개입이 돼 있습니다. 이 조디아 커스터디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커스터디를 진행하는 그런 회사예요. 개인이 관여가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는 거를 그래서 어쩌면 지금 개인들은 이 시장에서 불안해하면서 떠나가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 이 시장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2의 샌드박스는 어디 애니모카가 투자한 코인과 프로젝트는 과연 뭘까? 이 애니모카가 아시겠지만 운용하는 자산이 7조 원 정도 돼요. 7조 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게임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대표적인 게 샌드박스고 하나는 엑스 인피니티인데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애니모카가 뭐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게임 세상에 웹3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 왜 기존에는 NFT 관련해서는 도입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코인 관련해서는 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이 호라이젠이라는 이 회사예요. 젠코인. 이 회사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미 보도가 나간 거예요. 예,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뭐 사실 그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크거든요. 사실 호라이젠이 익명성 코인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퇴출도 당했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그쵸. 어쩌면은 뭐 크게 상승하거나 재상장이 있으면 뒤통수를 치는 건데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위믹스가 아니면 클레이 코인이 뒤통수를 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여기서 뒤통수 맞은 사람도 있고 아닌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법적으로 개인들이 아무리 소송을 걸고 따져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뒤통수 맞는 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고 제가 그래서 위메이드나 카카오를 편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있고 의미 없는 행위가 있는데 여태까지 판례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막 그렇게 해봐야 그러니까 뒤통수 맞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크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힘들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위믹스나 이 클레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오랫동안 ETF를 바라보면서 투자했던 뭐 지캐시나 호라이젠 그 외에 많은 코인들은 그 친구들이 하는 뒤통수는 얘가 하는 뒤통수에 비하면 잔잔바리 뒤통수밖에 안 되죠. 아마 가장 크게 아마 뒤통수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대중들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뭐가 현실화되는지 거기에 기준을 안 둬요. 그냥 보통 던 프로토콜이 지금 당장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 이퍼리움이 올라가면 아니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근데 계속 그것만 계속 쫓아가는 사람은 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저같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면에서 어떤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보면서 가치 기준을 거기다 두는 사람은 또 이제 투자 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자, 뭐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애니모카 브랜드 2.6조의 메타버스 펀드 성립. 이게 2022년 12월 1일자 기사인데 이때 이제 야시우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펀딩된 이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영투자 펀드인 테마섹도 여기 보면은 애니모카 브랜드에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다못해 이제 소프트뱅크도 제가 알기로 샌드박스에 투자를 했는데 애니모카 브랜드도 샌드박스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죠. 공동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홍콩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애니모카 브랜드는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57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의 개인 자산 관리자도 여기 관리회사도 여기 투자를 했다. 그 정도로 이제 파급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이거를 또 근데 여기 이제 마윈 알리바바 회장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조용히 일본에서 뭔가 본인 다음 사업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무슨 뉴스가 무슨 얘기가 나와 공중파에 나와 그러면 마윈 회장이 뭐 중국 당국에 의해서 뭐 제거됐다 뭐 어떻게 됐다 이 사람은 다시 들어왔어요. 네. 다시 얼마 전에 복귀를 했어요. 손정희 회장도 예를 들어서 되게 웃긴 게 위워크라는 오피스 공유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워크 무슨 뭐 손실났다 망해간다 이 얘기 나오면 손정희가 그렇지 응? 소프트뱅크 망하지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기사 하나 보고 판단해버린다니까요.
소프트뱅크는 뒷구녕에서 계속 사세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쿠팡은 퍼즐 조각 중에 작은 퍼즐의 하나예요. 그 퍼즐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그 작업이 지금 가상자산 시장하고 엮여서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개연성과 이런 거를 잘 맞추시면서 필터링 하시면서 이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옵니다라고 뉴스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보통 연결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는 거죠. 예. 제가 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브릭스 얘기라든가 중국 얘기라든가 대만 얘기도 단편적으로 아마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얘기해 주는 게 전부 다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허구를 쫓아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허구를 쫓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기 때문에 2016년도 2015년 말기부터 2016년도 초반에 코인을 투자를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했던 DCG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에 관련해서도 시간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현실화 될 겁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브릭스의 확장도 말도 안 돼. 무슨 뭐 미국이 제1강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저는 XRP가 끝판왕이라고 비트코인 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